현재 시간 1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올림픽 이야기하는데 웃으셨어요? 아,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림픽 안 보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저희는 또 시청률 안 나면 어떡하나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배구 경기도 준결승으로 네. 진출했고 저희도 한번 시장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은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오늘 시장 이렇게 좋은데 좋지 않은 주주분들, 힘드신 주주분들은 이 SK 이노베이션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 배터리 사업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그리고 나온 이야기는 무엇인지 일단 그 사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이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7시니까 좀 아침 일찍 분사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딱 한 달여 만이죠. 오늘 8월 4일이니까 거의 한 달여 만에 10월 달로 해서 좀 분사를 하겠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부하고 석유 개발 사업부를 각각 이제 분할을 하고 이제 지주사 성격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방식은 이제 그때 7월 달에도 발표했었던 것은 물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약간 투자자들이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7%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3%대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오늘이 끝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부분을 10월 1일부로 별도 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상장 준비를 하는 건가 궁금하던데요. 바로 상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1년 넘게 시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뭐 바로 상장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뭐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도 적자, 물론 적자 축소는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특례를 적용해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해서 뭐 상장을 하기가 쉽진 않다. 녹록하진 않다. 그래서 바로 상장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 다만 어찌됐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본을 좀 유치하게 좀 더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 혹은 빠르게 좀 시장이 재편되는 거에 대해서의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서 지금 결정을 지은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과거의 다른 기업들 보면 다시 또 금방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상한 게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빛을 보고 있어요. 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영업 부분에서는 손실이 있긴 하지만 2022년도에 배터리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를 앞두고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하면 또 추후에 상장을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핵심 알맹이를 빼놓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장중에 8% 가깝게 급락이 나온 거였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갖고 계신 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폭을 축소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였다 생각하고 나가야 될까요? 버텨야 될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뭐 물적 분할하든 인적 분할하든 분할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을 하기 전까지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네. 회사의 값어치가 변화된 건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상장을 하는 순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이. 네, 투자자의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SK 지주사를 봤을 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든 뭐 SK 뭐 바이오팜이든 뭐 상장을 했을 때 지주사의 값어치 증가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꼭 그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지금은 아쉬움감, 실망감이 있다는 것이죠. 굳이 왜 물적이냐, 인적 분할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적 분할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그걸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뭐 주가는 좀 회복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에 유가가 조금 고점, 그러니까 74달러에서 고점을 보여주면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는 거 보면은 단번에 외바닥으로 V자 반등보다는 좀 횡보한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짱짱님도 많이 오늘 낙폭 축소에도 힘들어라 글 올려주셨고요. 은님은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처럼 분할 이슈 지내고 나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청희 대표님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이슈 자체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또 그 이후에는 또 긍정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다 믿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거를 100% 분할 재상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60, 70% 이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을 하더라도 그 지분 가치라든지 또 기업의 성장성 이런 모멘텀 자체는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네. 뭐 아주 그냥 투매를 할 정도까지는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 오늘장 힘드셨을 텐데요. 조금만 더 버텨보고 그리고 주가 상승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또 시장의 분위기, 종목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주들이 오늘 뜨거웠고요. 이 삼성도 뛰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내부터 꿈틀거렸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죠? 글쎄요, 뭐 삼성이 메타버스 네.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동맹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줬죠. 근데 이것은 뭐 글쎄요, 뭐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한 200개 관련된 기업이 뭐 네.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여러 다른 신규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저는 뭐 그 내용은 그렇게 알맹이는 없다. 왜 그러냐면 정부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2, 300억 정도 정부책 자금을 투자한다는데 삼성전자가 2, 300억 투자 정부 자금 받으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집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 개발 이런 부분들이라서 당장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나올 건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이슈거리를 준 것 같긴 해요. 그쵸. 이번에 이 연라이언스를 보니까 뭐 IT 회사 삼성도 있고 여기 은행도 있고 엔터사도 있고 교육사도 있고 유통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접목시키겠다라고 들리거든요. 메타버스주들 오늘장 그럼 상승에 대해서 우리 이청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뭐 제가 꼰대일 수도 있고 아재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메타버스를 접근을 해보지 못했어요. 아, 저도 아직은요. 네, 저도 아직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TV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프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메타버스를 적용한 것도 되게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뭐 이게 과연 메타버스야? 뭐 그전에 내가 알고 있는 접근해 본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새로운 감 못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 약간 네. 묻지마식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 크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용화되는데 시간 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네. 삼성전자는 대기업 집단군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을 불러일으켜 준 거지만 이게 롱런 할 수 있는 이슈일까? 만약 지금 바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단기 꼭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청희 대표님은 지금 이 메타버스주의 열풍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맥스트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랠리 달리다가 쉬었는데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제 갑자기 오장에 막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이 맥스트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까요? 이 상승을? 글쎄요, 저는 맥스트도 거의 끝났다. 끝났다는 뜻이 뭐 주가가 뭐 오늘보다 더 비쌀 수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한 15,000원 공모 상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10만 오늘 99,000원을 달성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서 상상 이잖아요. 네. 3거래일까지 갭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이틀 횡보하고 나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15% 정도 급등을 보여주는데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장 시기도 좋았고,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동맹 이런 이슈들도 이슈몰이에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좋은 이슈들이 좀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 생각한다면 좀 의구심이 있고, 올라오면 올라와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미 15,000원 공모가에서 10만 원이면 거의 뭐 6, 7배 정도 올라온 거,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사이 네. 뭐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이에서 아직도 적자 기업입니다. 매출도 상당히 미미하고, 해서 기술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만한 값어치를 인정받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주 그리고 넥스트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일단 유창희 대표님의 관점은 다소 관망 혹은 지금은 매도를 좀 노려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엑세스바이오를 갖고 와봤는데 네. 오늘 시가가 17%, 18% 급등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자가진단 홈키트를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뭐 우리나라는 실패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 엑세스바이오가 미국의 자가진단 키트 미 FDA로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판매되는 종류가 한 4-5종류가 되고 있는데 많진 않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엑세스바이오가 이번에 좀 허가를 받으면서 조금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지금 미국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맞아요. 뭐 하루에 10만 명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은, 보통 우리가 뭐 뉴스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자가 진단 키트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 거는 한 15분, 20분 내외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자가진단 키트 사용량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써봤어요. 써보셨어요? 네, 써봤고 제 친구들도 인터넷으로도 또 주문 배달된다고 해가지고 네. 직접 약국 안 가고도 받아서 집에 쟁여놓은 친구들도 있던데, 국내에서도 이러고 정말 인구수가 정말 많은 미국이나 인도 이런 시장까지도 커지게 된다면은 매출 증가를 꾸준하게 땡겨올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돈 낭비하셨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자가진단 키트 완전 폭만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도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그 정확도를 낮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 정확도가 3%인데 우리나라는 0.03%입니다. 오. 100명인가 1000명인가 1000명인가 10,000명이었는데 네. 3-4명 걸려냈다고 하죠. 그러면 돈 낭비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도 집 앞에 가면은 그 임시 선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가진단 키트는 그렇게 수요는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땅덩이가 크고 인구는 많은데 검사를 받으러 가기엔 너무 멀고, 뭐 이런 제약이 있는 국가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수요는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든 감마 변이 바이러스든 뭐 알파든 뭐든 지금 변이가 또 감마 이후에 또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출현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런 진단 키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지 매출이 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출 개선세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엑세스바이오의 주가도 오늘 그런 점 때문일까요? 사실 시가에서 다시 밀려나면서 지금 6% 상승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꼭 SS 바이오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시젠, 뭐 마크로젠, 뭐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4월 달에 한번 올라왔다가 또 7월 달에 거래되기 강화되면서 한번 올라왔다가, 그리고선 뭐 반등을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고점을 돌파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럼 엑세스 바이오라고 해서 이거를 돌파시킬 만한 강점이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4만 원대를 저항해 놓고
바닥은 한 2만 원 초반, 2만 원 중반, 2만 5천 원대에서 4만 원 사이에 박스가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비중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인터파크입니다. 최근에 M&A 그리고 매각 이야기 있는 종목들이 뜨거운데 어제 저희가 SM인가요? 그저께 네. SM CNC를 다뤄봤고 오늘은 인터파크를 좀 해볼게요. 이번 인터파크 인수전에 트립닷컴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네. 설이 있던데요. 뭐 최근 이제 M&A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매각을 하겠다, 지분 매각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기업들이 좀 반짝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트립닷컴은 중국 관련된 여행 업체인데 상당히 네.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야놀자 등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수 의향서를 몇 군데 이제 보냈는데 한 7군데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정은 모르겠어요. 이게 비밀 유지 각서가 있어서 이걸 공개를 딱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러한 기업들한테 보냈었고 그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그 얘기는 뭐 참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돌려서 우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미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이 회사를 이 M&A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는 네. 이번 인수전에 흥행할 수도 있다는 그 그쵸.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어때요? SM그룹주처럼 상승할 수 있을지 인터파크 한번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솔직히 인터파크가 이제 매물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참 약간 게르크 같은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인터파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거의 그 시조새급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 했었던 것도 인터파크였는데 맞아요. 그 쇼핑 쪽이 좀 많이 위축됐다라는 거, 이커머스 시장은 좀 위축되고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그래서 인터파크가 이제 한 것이 공연하고 여행 쪽이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이것이 이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SM이라든지 SM이라든지 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정상화되는데 시간차 이런 걸 봤을 때 흥행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만큼의 흥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지난번 처음 매각 얘기가 나왔을 때 11,000원대였기 때문에 네. 단기 목표가 10,000원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는 단기 목표 주가 10,000원, 흥행은 하겠지만 사업 정상화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SM그룹처럼 막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의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